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무서운 이야기를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에드가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입니다. 검은 고양이. 지금부터 내가 써내려가는 거짓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기괴한 이야기에 대하여 나는 다른 사람이 믿어주기를 바라지도 않을 뿐더러 애원하지도 않는다. 사실 나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일을 남에게 믿어달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치광이의 허튼 소리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미치지 않았으며 꿈을 꾸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오늘이 가기 전에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모두 없애버리고 싶다. 내 당면 목적은 내 집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아무런 꾸밈 없이 간단명료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 사건들은 결과적으로 나를 공포에 빠뜨리고 마침내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 결코 시시껄렁한 것까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 그 사건들은 나에게 공포감을 주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터무니없는 괴담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내 악몽조차도 흔히 있는 시시한 일로 넘겨버릴 지성의 소유자가 나타날 것이 틀림없다. 나보다는 냉정하고 논리적이고 훨씬 침착한 그 지성의 소유자는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며 이야기하는 이 사건 속에서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인과관계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성질이 온순하고 인정이 많았다. 이런 유약한 점은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될 정도였다. 나는 특히 애완동물들을 무척 좋아했고 그런 까닭에 부모님은 여러 애완동물을 나에게 사다 주곤 했다. 나는 날마다 이러한 짐승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꼈다. 이러한 독특한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져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오직 동물을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주인에게 충실하고 영리한 개에게 애정을 품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여 얻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인간의 천박한 우정과 경박한 신을 여러 번 겪은 사람이라면 동물의 헌신적인 애정 속에서 가슴 뭉클한 그 무엇인가를 느낄 것이다. 나는 일찍 결혼하였는데 다행히 내 아내의 성품도 나와 비슷했다. 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귀여운 애완동물들을 사들였다. 우리는 작은 새를 비롯하여 금붕어, 개, 토끼, 조그마한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다. 그 중에서 고양이는 몸집이 크고 아름답고 멋진 녀석으로 온몸이 새까맣고 매우 영리한 녀석이었다. 이 고양이가 영리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아내는 미신을 조금도 믿지 않으면서도 검은 고양이는 모두 마녀의 화신이라고 예부터 전해오는 말을 곧잘 입에 올리곤 했다. 그러나 아내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나 또한 지금 그 말이 우연히 떠올라서 쓰고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플루토, 염라대왕, 이것이 그 고양이의 이름이었다. 플루토는 내 마음에 드는 놀이동무였다. 나만이 그에게 먹이를 주었으며 그는 집안 어디든지 내 뒤를 졸졸 쫓아다녔다. 그래서 외출할 때면 고양이가 거리로 따라 나서지 않게 하려고 막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우리 우정은 이와 같이 여러 해 동안 친밀하게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내 기질이나 성격은 폭음 때문에 급격히 악화되어 갔다.
나는 날이 갈수록 침울해지고 성급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공연히 화를 내며 다른 사람의 감정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다. 마침내 아내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기까지에 이르렀다. 물론 이러한 내 성품의 변화는 동물들에게까지 미쳤다. 나는 동물들을 내팽개쳐 두고 돌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대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플루토에게만은 아직 학대를 삼갈 만큼은 배려를 했다. 토끼, 원숭이, 개들이 우연히 혹은 반가워하며 내 곁에 다가왔을 때만 가차없이 대했다. 그러나 내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마침내는 조금만 못해도 발끈하여 플루토에게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늘 다니던 선술집에서 만취가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플루토가 슬금슬금 나를 피하는 것 같았다. 나는 고양이를 움켜 잡았다. 그러자 난폭한 행동에 깜짝 놀란 고양이는 이빨로 내 손에 가벼운 상처를 냈다. 순간 나는 분노의 포로가 되어 나 자신을 잊어버렸다. 순수한 내 영혼은 단숨에 사라지고 악마도 못 당할 사악한 증오가 내 온몸을 떨게 하였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불쌍한 고양이의 목을 움켜쥐고는 천천히 한쪽 눈알을 도려냈다. 이 가증스럽고 잔혹한 폭행에 대해 써내려가는 중에도 나는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서리가 처진다. 그 이튿날 아침에 술이 깨고 온전히 이성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나는 내 행위에 대하여 공포와 참회가 반반 섞인 감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감정도 결국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을 뿐 내 마음의 뿌리를 흔들 만한 것은 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폭음으로 세월을 보냈고 그 행동에 대한 모든 기억을 술에 파묻어 버렸다. 그러는 동안에 고양이는 조금씩 상처가 회복되어 갔다. 도려낸 눈구멍은 무섭고 끔찍한 몰골이었지만 이제는 그다지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된 듯 했다. 고양이는 전과 다름없이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내가 다가가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곤 했다. 전에 그렇게도 나를 따르던 동물이 이렇게 변한 것이 처음에는 조금 슬프게 느껴지기도 했으나 이 감정마저 곧 분노로 바뀌고 마침내는 구원받을 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로 나를 빠뜨릴 것만 같은 짓궂은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이러한 감정에 대해서는 철학에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러나 이런 근성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원초적인 충동의 하나이며 인간성을 지배하는 근원적 기능 또는 감정이라는 것을 나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상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즉 인간의 성격을 결정하는 불가분의 근본적인 기능이나 정서의 하나라는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쁜 짓이나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단지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 자체를 위반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짓궂은 감정이 나를 파멸로 끌어들였던 것이다. 아무 죄도 없는 고양이를 계속 학대하여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까지 이르게 한 것은 나 자신을 나무라며 자신의 본성을 학대하고 악업으로 인해 더 큰 악업을 낳는 헤아리기 어려운 영혼의 욕구였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태연히 고양이 목을 움켜쥔 다음 밧줄 올가미를 걸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마음 한 구석으로 혹독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짓을 한 것이다. 내가 가슴 아팠던 것은 그 고양이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고양이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으며 결국
내 불멸의 영혼을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 신의 무한한 자비심으로도 구해낼 수 없는 깊은 구렁텅이 속에 빠뜨리게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참혹한 짓을 저지른 그날 밤 나는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에 잠을 깼다. 내 침대의 커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집 전체가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와 하녀와 나는 가까스로 이 화염 속에서 빠져나왔다. 집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전 재산은 단숨에 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그 후로 절망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나는 이 재난과 나의 잔인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찾아보려고 할 만큼 마음이 약한 위인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관련된 사실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하나라도 불완전한 연관관계를 남겨두고 싶지는 않다. 나는 이튿날 불탄 자리에 가보았다. 담은 한쪽만 남은 채 모두 허물어져 있었다. 그 한쪽이라는 것은 집 한복판이면서 내 침대의 머리쪽에 있던 그리 두껍지 않은 간막이 벽이었다. 회를 바른 것이 불길을 견뎠던 모양인데 나는 얼마 전에 새로 발랐기 때문에 그러리라 추측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벽 쪽으로 모여들어 벽의 어느 한 부분을 매우 열심히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었다. 신기한데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갔을 때 흰 벽에 얕게 새긴 듯한 커다란 고양이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 모습은 실로 놀라울 만큼 정확했는데 고양이 목에는 밧줄이 감겨 있었다. 이 유령을 처음 보았을 때 나의 놀람과 공포는 극에 달했다. 사실상 유령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본 뒤에 다소 냉정을 되찾았다. 내 기억에 고양이는 집에서 좀 떨어진 뜰에 목을 매달았었다. 불이야 하는 외침에 사람들이 뜰로 몰려와 법석거렸고 그들 중 한 사람이 그 고양이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열린 창을 통해 내 침실 안으로 던져 넣은 것이 틀림없다. 아마 나를 깨우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때 다른 쪽 벽들이 무너지면서 고양이의 시체가 새로 바른 회벽에 짓눌렸을 것이고 벽의 석회분과 화염과 시체가 발산하는 암모니아의 작용에 의해 이 같은 형체를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양심이야 어떻든 나의 이성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었으나 아무튼 그 사실은 내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뒤 여러 달 동안 나는 벽에 찍힌 고양이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에는 회환과는 달랐지만 회환 비슷한 모호한 기분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뻔질나게 드나들던 싸구려 술집 같은 데를 기웃거리며 대신 기를 만한 털빛이 비슷한 고양이는 없나 하고 찾아보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술집에서 술이 만취되어 멍청하게 앉아있던 나는 문득 술통 위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아까부터 그 술통 위를 줄곧 바라보고 있었는데 좀 더 빨리 눈에 띄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해 보았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는데 아주 큰 고양이였다. 한 군데만 빼고는 플루토와 비슷한 놈이었다. 플루토는 온몸이 검정이었으나 이 고양이는 가슴팍을 거의 뒤덮고 있는 희미하나마 커다란 흰 반점이 있었다. 내가 손을 대자 고양이는 벌떡 일어서서 몸을 쭉 빼고 내 손에 몸을 비비며 아양을 떨었다. 마치 내 눈에 띈 것을 반가워하는 듯 했다.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고양이가 틀림없었다. 나는 곧 주인에게 그 고양이를 사겠노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며 전에 본 일조차 없다는 대답이었다.
나는 잠시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다가 집으로 가려고 일어섰다. 고양이가 따라오고 싶은 눈치를 보였으므로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집에 오는 도중에도 여러 번 허리를 굽혀 가볍게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고양이는 이미 길들여져 있었고 아내도 그놈을 마음에 들어 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나는 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싹트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었다. 왜 그런지는 몰랐으나 고양이가 나를 따른다고 여기자 그것만으로도 성가시고 마음이 초조하여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혐오와 곤혹스러움이 점점 더해져서 증오로 변해버렸다. 나는 고양이를 피했다. 일종의 치욕감과 전에 저지른 잔혹한 행위가 생각났기 때문에 고양이를 못살게 굴지는 않았다. 몇 주일 동안은 그놈을 때리거나 학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서히, 정말 아주 서서히 고양이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오감을 느끼게 되었고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이 고양이를 슬슬 피하게 되었다. 고양이를 집에 데리고 온 다음날 아침에 보니 그 고양이도 플루토처럼 눈 하나가 멀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내 증오감을 더욱 부추기게 한 이유 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눈 하나가 없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인정이 많은데 아내는 한층 더 고양이를 측은히 여겼다. 이는 앞서 내가 말했듯이 일찍이 나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가장 소박하고 순수한 기쁨의 근원이었던 그러한 인간미를 아내가 풍부하게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고양이를 미워하고 피할수록 고양이는 나를 더욱 따르는 것 같았다. 내가 어디에 앉아있든지 의뢰 쫓아와서 내 의자 아래 웅크리거나 무릎 위에 뛰어올라 징글맞게 핥거나 제 몸을 비벼대는 것이었다. 내가 일어나서 걸어가려고 하면 어느새 두 다리 사이로 기어들어와 나를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길고 뾰족한 발톱으로 옷에 매달려 가슴까지 기어오르곤 하였다. 그럴 때는 단번에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지만 참곤 하였다. 전에 저지른 죄악이 머리에 떠오르기도 했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고양이가 너무 무서워서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다. 이 공포감은 확실히 육체적 위해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달리 말할 수도 없다. 고양이가 내게 일으킨 공포와 두려움은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하기가 좀 부끄럽다. 이 중죄수의 감방에서조차도 고백하기가 실로 부끄럽다. 아내는 내가 전에 죽인 고양이와 지금의 고양이를 분간하는 유일한 증표로 가슴팍의 흰 반점에 대하여 내게 여러 번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 반점은 크기는 했지만 아주 희미했었다. 그런데 서서히,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윤곽이 뚜렷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진저리를 쳤다. 그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고양이가 미웠고 무서웠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고양이를 죽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 흰 반점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교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보통 인간의 비참한 꼴 이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고작 한 마리의 짐승이, 내가 그의 동족 하나를 진심으로 경멸하여 죽여버린 짐승이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창조된 인간인 나에게 헤어날 길 없는 괴로움을 줄 줄이야. 아, 나는 이제 밤이건 낮이건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낮 동안에도 잠시도 그 고양이가 내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밤이면 밤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의 꿈에 시달려 거의 1시간마다 잠에서 깨어나야 했다. 깨어보면
그 고양이의 뜨거운 입김이 내 얼굴에 덮쳐왔으며 묵직한 무게가 나로서는 도저히 뿌리칠 힘이 없는 악마의 화신이 내 가슴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통에 짓눌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나마 아주 작은 선량함조차 사라지고 말았다. 사악한 생각, 몹시 시커멓고 흉악한 생각이 나에게 오직 유일한 친구가 되어버렸다. 가장 음흉하고 가장 나쁜 생각들이었다. 평소에 우울했던 내 성격은 점점 심해져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하나같이 미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제는 무턱대고 화를 벌컥 내는 일이 잦아졌다. 나의 억누를 수 없는 경로의 발작에 누구보다도 괴로워하고 참을성 있게 견디어준 피해자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나의 아내였다. 어느 날 집의 지하실에 볼 일이 있어 아내와 함께 내려갔다. 고양이도 나를 따라 가파른 층계를 내려왔는데 그 때문에 하마터면 나 뒹굴 뻔했던 나는 갑자기 흥분하게 되었다. 나도 모르게 손도끼를 집어든 나는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그때까지 나를 억누르고 있던 공포도 있고 고양이를 내리 찍으려 했다. 만일 생각대로 했더라면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져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내의 말리는 손길에 의해 저지를 당하고 말았다. 아내의 방해에 나는 악마보다 더한 분노가 치솟아서 아내에게 붙잡힌 팔을 빼내서는 아내의 머리를 도끼로 휘둘렀다. 아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푹 쓰러졌다. 이 무서운 살인이 저질러진 후에 나는 즉시 아내의 시체를 감출 방법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였다. 이웃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시체를 집 밖으로 끌어내기란 도저히 불가능했다. 갖가지 방법이 머리에 떠올랐다. 시체를 잘게 썰어 불에 태워버릴까도 생각하였다. 또한 지하실 바닥에 파묻어 버릴까도 생각해 보았다. 아니면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던져버릴까? 마치 상품처럼 보이도록 상자에 담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인부를 시켜 집 밖으로 운반해 나갈까 등등 여러 가지로 궁리해 보았다. 그러다 마침내 굉장한 방법을 문득 떠올렸다. 시체를 지하실 벽 속에 넣어 발라버리는 방법이었다. 중세의 사제들이 그들이 죽인 희생자를 벽 속에 넣고 발라버렸다는 기록이 있듯이 이러한 목적에는 지하실이 최고였다. 벽의 구조가 엉성한 데다 최근에 바른 회가 습기로 인해 아직 굳어있지 않았다. 게다가 한쪽 벽은 굴뚝이나 벽난로 때문에 생긴 돌출 부분이 있어서 그 속을 채워서 지하실의 다른 부분과 비슷해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그곳의 벽돌을 드러내고 시체를 집어넣은 다음 누가 보아도 의심스럽지 않도록 벽을 완전히 바르는 것은 쉬운 일임이 틀림없었다. 이 계획은 빈틈없었다. 쇠 지렛대로 아주 쉽게 벽돌을 떼어내고 시체를 살짝 안쪽 벽에 기대 세워 그대로 버티어 놓은 다음 그리 힘들이지 않고 벽돌을 쌓아 올렸다. 그런 다음 모르타르와 모래를 조심스럽게 휘저어 전의 것과 다름없이 회를 반죽한 다음 새로 쌓아 올린 벽돌 위에 아주 꼼꼼하게 발랐다. 일을 끝마치자 만사가 만족스럽게 느껴졌다. 벽은 손을 댄 흔적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티끌들을 낱낱이 주워서 치워버린 다음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래도 헛수고는 아니었군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참극의 원인이 된 그 고양이를 찾는 일이었다. 그 고양이를 죽이기로 굳게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그때 고양이가 곁에 있었다면 고양이의 운명은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교활한 고양이는 능글맞게도 슬며시 없어진 채 내가 이런 기분으로 있는 동안 내 앞에 얼씬거리지도 않았다. 얄미운 고양이가 없어져서 마음이 홀가분해진
그 통쾌한 감정은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그날 밤 고양이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고양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적어도 하룻밤만은 깊고 평온한 잠을 잤다. 그렇다. 내 영혼에 살인이란 무거운 짐을 지우고도 나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다. 사흘이 지나도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나는 다시금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두려움을 주던 이 괴물은 무서워서 영원히 이 집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고양이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자 나의 행복은 더할 나위 없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그 무서운 범죄에 대해 그다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두세 차례 신문을 받았지만 문제없이 대답할 수 있었고 한 차례의 가택 수색까지 있었지만 물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미래의 행복은 확보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아내를 죽인 지 나흘째 되는 날 뜻밖에도 한 무리의 경관들이 들이닥쳐서 또다시 엄중한 가택 수색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면밀하게 조사하더라도 탈로 날리 만무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경관들은 나에게 수사에 입회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는 얼굴빛 하나 달라지지 않았고 내 심장은 마치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뛰고 있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이리저리 유유히 돌아다녔다. 경관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따라서 나의 기쁨은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강렬해졌다. 나는 승리의 표시로 한마디 해서 나의 무죄를 그들에게 한층 더 확신시켜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다. 경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기 위해 계단을 막 올랐을 때 마침내 나는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의 의혹이 풀려 무엇보다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며 경의를 표합니다. 그와 더불어 앞으로는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집 구조가 썩 잘 되어 있답니다. 아무 이야기나 마구 찌꺼려대고 싶은 격렬한 욕망에 휩싸여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 참으로 잘 지어진 집이지요. 무엇보다도 벽말인데 아니 여러분들 그만 돌아가시렵니까? 어떻습니까? 이 벽의 견고함은. 이렇게 말한 나는 몹시 흥분하여 미추광이처럼 들고 있던 막대기로 아내의 시체가 들어있는 바로 그 부분을 힘껏 후려 갈겼다. 그러자 벽 속에서 내리친 소리의 메아리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 벽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처럼 짓눌린 채 간간히 끊어지는 소리였는데 곧 사람의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길고 높으며 계속적으로 아주 이상하고도 잔인한 비명으로 변했다. 그것은 지옥에 떨어진 죽은 사람과 그 파멸에 기뻐 날뛰는 악마들의 입으로부터 동시에 흘러나오는 지옥에서만 들을 수 있는 고함 소리이며 공포와 승리가 반반씩 섞인 울부짖는 비명이었다. 순간 나는 정신이 퍼뜩 아득해져서 비틀거리며 저쪽 벽으로 넘어질 뻔했다. 계단 위의 경관들도 그 순간 깜짝 놀라 잠시 우두커니 서 있더니 다음 순간 대여섯 명의 억센 손이 달려들어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한꺼번에 떨어져 나가 이미 대부분 썩고 핏덩어리가 말라붙은 시체가 여러 사람들 눈앞에 우뚝 나타났다. 그리고 그 머리 위에는 시뻘건 입을 크게 벌린 채 외눈을 부릅뜬 그 무서운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나로 하여금 살인하도록 감쪽같이 꿰어들이고 지금은 그 비명소리로 나를 교수대로 이끈 고양이가 앉아 있었다.
나는 이 괴물을 시체와 함께 벽 속에 넣고 발라버렸던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학대하고 악업으로 인해 더 큰 악업을 낳게 됐고 그로 인해 결국 자신을 파멸로까지 이르게 한 이야기,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